여러분 안녕하세요. 램프의 지니입니다. 오늘은 무의식 정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주로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내용이기도 한데요.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무의식 정화 내면 아이 치유. 아니 무의식이란 게 도대체 뭔데 자꾸 무의식 하는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혹은 일상생활 중에 딱히 사고하거나 판단하지는 않았지만 자동적으로 올라오는 반사적인 반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볼게요. A와 B가 각자의 차를 운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깜빡이도 안 켜고 안전거리도 안 지키고 예고도 없이 A차 앞으로 차 한 대가 훅 들어옵니다. 이에 A는 자동 반사적으로 분노하게 됩니다. 저 XX 같은 새끼라고 욕을 하면서 이성의 끈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눈에 보이는 게 없어지자 상대에게 똑같은 행동을 해서 똑같이 되갚아줍니다. 그러고도 분이 가시지가 않아 운전대를 잡고 있는 내내 차를 거칠게 몰아댑니다. 반면 B는 순간적으로 놀라고 화는 났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금세 평정심을 되찾고 유유히 자기 갈 길을 갑니다. 여기서 둘의 차이점을 아시겠나요? A는 분노라는 키워드가 무의식에 잠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남들은 화가 나도 그렇게까지 반응하지 않지만 A는 어때요? 분노와 하나가 돼서 마치 저 사람이 나를 공격했어 라고 느끼게 되면서 참을 수 없는 분노를 하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죠. 이 상황에 A는 내가 화를 내야 할지 참아야 할지, 이게 정말 내가 화를 내도 되는 상황인지, 그렇다면 내가 어느 정도로 화가 났는지, 상대에게 얼만큼 표현을 해야 하나? 라고 하나하나 판단하고 생각하고 화를 낸 것일까요? 그리고 이렇게 화를 내고 한참이 지난 후에는 아 좀 참아볼걸. 다음번에는 이렇게까지 화내지 말고 참아보자. 좋은 마음으로 다짐을 하지만 실상은 어때요? 생각하는 것처럼 쉽게 참아지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무의식 작용이란 겁니다. 오늘은 술 안 마실 거야. 오늘은 초콜릿 안 먹을 거야. 오늘은 폭식을 안 할 거야. 오늘부터 금연해야지. 라고 마음먹었지만 어느새 똑같은 패턴으로 똑같이 행동하고 있는 나를 보게 되는 것처럼 말이지요. 이 무의식은 알아주고 허용해주고 인정해주면 나에게서 흘러가게 됩니다. 여기서 흘려보내기라는 것을 간단하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아까의 예시로 돌아가서 A가 순식간에 분노가 올라와 분노와 동일시되어서 화가 나 있는 상황에 아, 내가 화가 났구나. 분노하고 있구나 라고 그 화가 나는 순간을 인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익숙한 게 아니라서 자꾸 그 순간을 놓치게 되고 그 분노의 에너지에 나를 주게 되니까 마치 정말 내가 분노하고 있는 것처럼 그 감정과 동일시가 일어나는 건데요. 짧게 말하자면 감정과 생각은 내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른 영상으로 다시 쉽게 설명드릴 거지만 우리는 일어나는 모든 감정과 생각이 나라고 의심의 여지 없이 받아들이고 살다 보니 이런 생각과 감정들을 분리하는 법이 생소한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몇 번 의식해서 시도하다 보면 금방 알아차릴 수 있게 됩니다. 이걸 깨어있기라고도 말할 수 있고요. 알아차림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분노의 느낌을 몸으로, 마음으로 그냥 온전히 느껴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화가 나면 우리의 몸은 어때요? 몸이 굳어지고 가슴 쪽에서 굉장히 강한 에너지 같은 게 느껴지고 그 에너지를 폭발시켜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 느낌을 그냥 있는 그대로 느껴주시면 어느 순간 사라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흘려보냄입니다. 아직도 아니 흘려보냄하고 무의식하고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하신다면 무의식은 반복적으로 우리한테 일어나는 감정이나 상황에 노출되어지면서 만들어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 우리가 분노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평생 혹은 반 100살이 되어 가도록 흘려버리지 못하고 애써 꾹꾹 눌러 참으면서 외면하고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예를 들어볼게요. 나 혼자만 사는 우리 집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비우지 않고 계속해서 버리기만 한다면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넘치게 되겠죠. 그런데도 안 비우고 꾹꾹 눌러 사용하다 보면 결국 어떻게 돼요? 넘쳐 흐르게 되면서 더 이상 쓰레기통의 역할을 할 수가 없게 되겠죠. 이것을 우리의 상황으로 비유하자면 쌓인 분노가 폭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겪어야만 하는 현실이 창조됩니다. 왜? 비워야 하니까요.
그러면 쓰레기를 안 나오게 하면 되지. 우리가 아무리 알뜰살뜰 재활용을 하면서 쓰레기를 안 나오게 한다 해도 생활을 계속하다 보면 쓰레기는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신호를 보내는데도 비우지 못하고 꾹꾹 눌러 담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더 크게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해서 내 앞에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스토리의 내용과 구성 그리고 등장인물들은 바뀌겠지만 결국 내가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해서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 방법은 가장 단순하고 표면적으로 올라오는 순간적인 감정을 흘려보내는 제일 기본적인 방법이지만 이 순간순간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흘려보내게 되면 어느 순간 그러고 보니 나는 참 분노가 많은 사람이네 라고 느끼게 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아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고요. 그럼 여기서부터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서 조금 더 깊은 무의식을 탐구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깊은 무의식은 아주 오래전에 혹은 어린 시절에 내가 반복적으로 겪었던 슬펐던 상황이나 화가 났던 상황 또는 억울했던 상황 등을 말할 수 있는데요. 보통 이런 오래된 감정들은 억눌리고 외면받은 지 오래되다 보니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만성화되어진 감정들 혹은 내면 아이를 만나게 되고 마주하게 된 그 감정들을 흘려보내주는 작업을 이야기합니다. 에임이 몇십 년도 지난 일인데 다시 끄집어내서 뭐해? 이젠 기억도 안 나?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지 마. 라며 그냥 다시 묻어두려 합니다. 왜냐하면 그 과거의 기억을 다시 회상하면 내 마음이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힘들었던 기억 혹은 느낌을 회피하는 것으로 끝났다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묻어두고 기억하지 않으면 그걸로 정말 끝인 걸까요? 그렇게 묻어두고 그렇게 힘들었던 시간들을 아닌 척 덮어두고 살아오시면서 과거의 그 기억들이, 그 감정이 좋은 추억으로 다시 자리하게 되셨나요? 이런 부정적인 감정체들을 흘려보냄으로써 나의 내면은 정말 밝고 가벼워집니다. 나 하나 밝아지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 내 아이들과 내 가족들도 밝아지고 가족이 밝아지기 시작하면 회사도 학교도 밝아지고 그 주변 모두가 하나씩 서서히 밝아지다 보면 모두가 밝아지고 결국 세상도 밝아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